입주민 폭행과 또 협박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비원의 발인이 오늘 새벽 엄수됐습니다. 유족과 이웃들은 고인을 눈물로 떠나보내면서 더는 같은 비극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울부짖었습니다. 사회일부 나혜인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앞서 잠깐 편집된 영상으로 봤는데요. 자, 고인 발인 오늘 몇 시에 시작이 됐습니까? 네, 오늘 새벽 4시를 조금 넘긴 시각인데요. 고인 운구차가 빈소인 상계 백병원을 출발해서 화장을 하기 전에 자택에 잠시 들렀다가 일터인 우이동 아파트를 거쳤습니다. 유가족과 이웃 주민 등 2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노제도 열렸는데요. 모두 슬픔을 가누지 못하는 모습에 참 안타깝게 보였습니다. 유가족이 오열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신 대로 주민 대표가 편지를 낭독하기도 했습니다. 잠시 함께 들어보시죠. 이렇게 보내는 마음 미안하고 아쉽습니다. 이승의 슬픔과 온갖 서름 훌훌 벗어버리고 다시 사는 세상에서는 부디 꽃길만 걸어서서 네, 주민의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이 안타까워하는 이유는 고인이 생전에 워낙 인간적이었기 때문이라고요. 네, 단지 안에 그 경비실 분향소에 저도 가본 적이 있는데요. 추모 쪽지가 정말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 공통으로 쪽지에 쓰여 있었던 말은 고인의 밝고 순수한 모습이었는데요. 이 숨진 경비원이 아침마다 주민들에게 밝게 웃으며 인사를 하고 또 입주민이 임신을 했다는 소식에 같이 좋아해줘서 고마웠다는 그런 모습이 눈에 선하다는 그런 주민들의 쪽지도 있었습니다. 네. 어제 그 80대 주민은 그 경비실 앞 분향소 앞에서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흐느끼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 그 노제 때 같이 함께한 주민들의 그 말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왼발이시고 진짜 동네 저기 도로변이나 버스 정류장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사람이 알 정도로 청소도 너무 열심히 하시고 입원해 계실 때 병문안 갔었거든요. 그래서 코랑 목이랑 이렇게 기부싸고 계시면서도 그러면서도 너무 고마워하셔갖고 자기 생각해줘서 고맙다고. 네, 지역 주민들이 많이 슬퍼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안타까운데 이 가해자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고요? 네, 유족 측이 발인을 이틀이나 미룬 것도 결국 가해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듣기 위해서였지만 끝내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제 유족 측에게 전화를 한 통 했다고 하는데 고인의 명복을 빈다면서도 폭행 당시 상황을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이후에 자신도 몸이 아프고 기자들이 집 앞에 진을 치고 있어서 빈소에 가지 못하겠다고 문자 한 통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이에 유가족은 사과 한마디만 듣고 내 동생을 보내줬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너무 원통하고 억울하고 분하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 노제 때는 고인의 여동생이 아파트 단지 앞에서 가해자가 나오라고 울부짖으며 힘겨워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사실 폭행 당시의 상황이라던가 이런 사건 경위들이 좀 파악이 돼야 될 텐데 가해자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아직 가해자를 불러서 조사했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어제 경찰과 검찰에 추가로 고발이 된 상태인데요. 시민단체들이 잇따라 고발장을 낸 겁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 강북경찰서는 고발건도 모두 배당을 받아서 여전히 이번 주 안으로 추가 고발인 조사와 가해자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가해자는 과거 연예계에서 기획사를 운영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당시 소속 가수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역시 이 가해자로부터 폭언 피해를 당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어제 저녁에는 강북구청 앞에서 시민사회단체가 진행하는 추모제도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 100명 남짓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고인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해자를 엄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네, 가해자에 대한 수사가 좀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이 경비원 갑질이 잊을만 하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네, 통계를 좀 찾아봤더니 최근 5년 동안 전국 임대 아파트에서 경비원이나 관리사무소 직원을 상대로 한 입주민의 폭언 폭행 사례가 3,000건에 달했습니다. 예. 이 조사 결과는 임대 아파트만 한정한 거라서 전체 아파트로 치면은 이런 부당한 대우를 한 사례가 훨씬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또 지난해 서울시 경비 노동자 49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5명 중 1명꼴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입주민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런 입주민들의 갑질은 한 번에 끝나는 경우는 또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응답한 경비원들의 그 설문조사 응답 내용을 보면 월 평균 8.4회 이런 부당한 대우가 계속 이어졌다는 건데요. 예. 고인처럼 상습적으로 이런 갑질에 시달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겁니다. 네. 저희가 앞서도 뭐 고인의 안타까운 사연을 좀 안타까워하고 미안해하는 주민들도 있긴 하지만 이런 갑질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거든요. 왜 그런 걸까요? 이번 사건 가해자의 그 말에서도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경비원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바라보기보다 머슴으로 보는 일부 주민들의 시각을 꼽을 수 있습니다. 네. 경비원들의 고용 구조를 보면 대부분 간접 고용 형태인데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직접 고용하는 경우는 상당히 적고 외주 업체에 용역을 줘서 간접으로 고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결국 입주민들은 내가 낸 관리비에서 경비원 월급이 나오니 마치 내가 고용했다는 듯 착각하고 하대하는 것입니다. 경비원법에 따르면 경비원은 경비 업무만 하도록 규정이 돼 있지만 숨진 고인처럼 주차 업무나 분리수거를 도맡아 하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네. 문제는 이런 경비원들에게 갑질을 하는 게 문제인데 이런 행동에 대해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난해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 법은 근로계약을 맺은 관계에서만 적용이 돼서 그 예.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그렇게 법이 만들어져 있고요. 네. 예. 또 공동주택관리법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는데 65조 6항을 보면 입주자 등은 경비원의 처우 개선과 인권 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업무 위에 부당한 짓을 하거나 명령을 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지만 역시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6년 전인 지난 2014년에 서울 압구정동에서 아파트 경비원이 비슷한 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일이 있었는데요. 네. 이 사건에서도 민사소송에서 유가족에게 일부 손해배상 판결이 나긴 했지만 형사적으로는 아무 처벌도 하지 못했습니다. 네. 자, 이번 일을 계기로 반드시 이 처벌 근거를 갖춘 그런 경비원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앞서 살펴본 대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바꾸거나 공동주택관리법에 처벌 조항을 두는 대안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어제 추모제에도 21대 국회 당선인 등 정당 관계자들이 더러 참석했는데요. 정치권에서 관련 논의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유가족도 숨진 경비원의 실명을 딴 이른바 최희석법을 만들 수 있도록 끝까지 행동하겠다고 다짐을 했는데요. 유족 측 발언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경비 수련분들이 대부분 다 연세가 드신 분이 경비를 씁니다. 그런데 이 갑질이 마지막으로 내 동생이 희생양으로 마지막으로 더 이상 이 나라에 그런 갑질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 경비원들이 희생돼서는 안 됩니다. 사실 뭐 이런 입법도 필요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도 필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예, 현재 그런 처벌 조항은 없지만 분명히 현행법에는 경비원을 보호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규정 안에서도 정부에서 경비원들의 이런 갑질 피해 구제 창구를 만들고 근로감독을 철저히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고요. 지자체도 조사에 나서서 갑질하는 입주민이 있는 아파트 대표회의에는 경비원을 보호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이 35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아서 이제 청와대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책 등을 이제 답변해야 하고 어제 또 그 아파트 경비실에 분향소 앞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찾아서 조문을 하면서 사람 존중 사회를 만들겠다는 쪽지도 붙였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앞으로 노력을 할지 지켜볼 일입니다. 네, YTN 단독 보도로 알려진 사건인데요. 관련법 개정도 단독 보도로 신속하게 보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우리 경비원분들을 공동체를 넘어서 가족의 구성원으로 이제 생각한다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죠. 네, 지금까지 나혜인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